2월 6일 목요일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우리 양시장은 오늘로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도 그리고 딥시크발 충격도 잘 소화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담아내면서 2,520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안에서 유독 강력한 섹터 종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반도체, IT 섹터의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우선 삼성전자 0.76%가량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2% 가까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1.38%, 리노공업은 4.43%가량 상승하고 있고 HPSP만 1%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5%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F만 0.12%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연 오늘 시장 안에서는 AI, 특히나 의료 AI 관련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 3.86%,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루닉과 같은 종목들, 관련 종목들의 시세 오늘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단연 눈에 띄는 게 식품주 내에서 삼양식품의 강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강세를 점차 키워가다가 지금 1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식품주 전반적으로 삼양식품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강세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지난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6일에 만나봤던 종목이죠. 동성화이텍 최고가 기준으로 36.1%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소폭 하락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목표가 위에 있는 지점이어서 이럴 때는 추가 전략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포함해서 이제 중단기적 투자자에서 네. 장기 투자자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장기 투자자라면은 최소한 2027년도까지를 보고서 타겟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길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냐. 그러신 분들은 약간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화인텍을 약간 중장기적으로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리면 동성화인텍의 그 LNG 분행제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카타르 물량 수주를 대규모로 받은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주가의 일정 부분 많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 4년도에 신규 수주 받았던 LNG들 요것들이 또 단가가 높아요. 신조성가가. 근데 요것들은 이제 27년도, 8년도까지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물량인데 주가는 이미 1차적으로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시고 끌고 가실 분들은 조금 넓게 보고 어느 정도 조정 와도 좀 그런가 보다 감안하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망 자체는 워낙 탄탄하니까 긴 호흡으로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 실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보면 좋을까? 그 첫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의료 AI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오늘 뷰노 집중해 보겠습니다. 뷰노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로는 뭘 잡아볼까요? 뭐 비급여 잡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뷰노 내에서도 특히나 이 AI 기반의 흉부 엑스레이 관련해서 비급여가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뷰노의 실적을 체크를 하면서 그 스토리를 조금 좋습니다. 알려드리게 되면은 매출이 259억이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데 저희가 이제 영업 손실은 124억이 났어요. 아직까지는 손실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그 손실이 매출 증가로 개선이 이제 2025년도에 기대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까지도 회사 측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이 빠른 성장세로 매출은 뭐 전년 대비 한 95%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BP 레벨이 원가 레벨이 되게 좀 낮아요. 고정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빠르게 느는 그런 구조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흑자 전환이 사실 2014년도부터 기대가 됐었었는데 뭐 올해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더 크고 있습니다. 자, 비급여를 통한 성장세는 사실 해외 쪽에서 의료 AI 주들이 나타났었던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내 업체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례로 들으면은 그 해외 하트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FA 승인이 되고 그리고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이 되면서 전 세계 약 400개 병원 그리고 10만여 명 이상의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성장성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600만 달러에서 한 7,500만 달러로. 이런 기대가 이제 뷰노한테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혁신 의료기기가 이제 승인이 이제 흉부 엑스레이 쪽에서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뷰노도 같은 맥락으로 비급여가 이렇게 딱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미 딥카스라는 종목 때문에 그런 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 딥카스도 2021년도에 사실은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었고 요거가 이제 그 뷰노의 실적을 그동안 이끌었었던 거예요. 이게 되면서 국내에 한 110여 개 병원하고 약 4만 5천 개 병상에서 운영이 됐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러한 흉부 엑스레이 쪽도 네. 2025년도에 혁신기기로 된다면은 뷰노의 그 딥카스, 이 심정지 예측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될 건데 의료기기인데 이러한 그 데자뷰가 또 똑같이 2025년도에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뷰노의 흉부 엑스레이 비급여가 설정됐다라고 하면 확실히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진출 기대입니다. 뭐 차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뷰노의 그 경영 전략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네. 이 국내 시장의 규모가 한 2,900억 정도 되고요. 미국 시장은 한 2조 7천억 정도 돼서 9배 정도 성장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의 그 영업을 좀 잘 해야 돼요. 뷰노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글로벌에 이제 진출돼 있는 의료기기가 한 2건이 있습니다. 미국 진출에 이미 지금 성공이 해 있고 또 될 걸로 보이는 거. 일단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트리아지라고 FDA 허가를 이미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뷰노메드 딥브레인도 AI 기반에서 뇌 정형화 의료기기인데 이것도 이미 좀 이렇게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뷰노의 실적을 이끄는 거는 그 딥카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딥카스가 미국 FDA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제 올해 FDA에서 승인이 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진출의 기대감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그 확장성이 올해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게 기대가 있는 거죠. 네, 시장 확장성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뷰노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점으로 잡아볼까요? 바로 열어볼게요. 차장님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바로 어제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확인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품어와도 되나 궁금합니다. 오늘 목표가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뷰노의 네. 이 저희 KB증권 재무 시스템에 들어가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혁신 기업들은 사실 실적 추정치를 좀 맞추기는 힘들어요. 2024년도에도 흑자 전환 기대가 됐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이런 미국 진출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화된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AI 의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현재 시장의 기대감하고 이제는 숫자에 대한 실적까지 맞춰준다면은
뷰너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넓게 보면은 크게 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 하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렇게 일단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출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사실 지난해 실적도 좀 부진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미국의 반사이익을 받아볼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키워드는 어떤 점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관세 폭탄입니다. 또 미국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관세 도하기 이제 실적이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그쵸. 이렇게 좀 증권가에서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석유화학주들이 사실 중국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중국의 이제 저가 물량하고 아니면은 내재화를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좀 힘들어했는데 이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갈 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미국의 그 중국산 관세 인상 부분이 좀 불을 지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미국 무역 대표부가 2025년도에 50%, 2026년도에 100% 이렇게 좀 부과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네. 예, 북미 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하고 있냐면은 북미의 그 의료용 그 장갑 시장이 되게 좀 성장성이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작년 기준으로 한 13억 불 정도가 세계 의료용 시장의 30% 정도를 미국이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요게 또 2032년도까지 매년 한 10%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관세를 이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한 세계 장갑 가동률이 또 발맞춰가지고 2024년도에 53%였는데 2026년도에 89%대까지 이렇게 가동률도 늘어나는데 현재 시장이 2024년도에는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된 글로벌 라인이 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르테레가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줄였고요. 그리고 탁글로브 같은 경우도 40억 장 규모를 이제 그 공장 두 곳을 이제 폐쇄를 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늘어나고 관세 부과하고 그리고 공장도 폐쇄하고 수요는 더 좋아질 걸로 네. 보이고 이게 이제 업황이 이제 좋아진다는 이제 징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금호석유가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MBLA텍스를 이렇게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증설까지 했죠. 그래서 좋은 업황에 발맞춰서 증설에 성공한 금호석유가 더욱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니트릴 장갑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호석유의 합성고무 사업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열어볼게요. ISM 제조업 지수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미국 시장 내에서 제조업이 더 힘을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아지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계속 관세 이슈 때문에 그쵸. 사실은 가장 중요한 최근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예요. 이게 27개월 만에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이렇게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사실 ISM 제조업 지수가 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소재주들이 사실은 그 궤를 사실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나온 2월 4일자 증권사들의 추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유독 대한유화, 금호석유, 현대제철 이 소재 관련주들이 갑자기 추천 종목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요 종목분들은 저희 투자자분들이 크게 사실은 관심이 없는 종목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의 업황이 안 좋았던 거는 많이 반영이 된 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금호석유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고요. ISM 제조업 지수의 그 확장 국면 중에서 이제 신규 주문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네. 이 신규 주문이 늘은 거는 사실은 3개월 선행, ISM 제조업 지표의 3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ISM 제조업 지수는 향후에도 더 확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소재주들의 이런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
실적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제조업 전망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재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이 금호석유의 세 번째 키워드 차장님께서 실적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실적 어떤 상황인지 목표가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 정도 네네. 좀 잡아놓을 거고요. 네. 실적이 사실 1분기가 엄청나게 크게 턴어라운드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금호석유의 영업이익 1분기 전망이 영업이익이 한 749억 정도 이렇게 좀 됐는데 이게 QNQ로 한 653%거든요. 65%도 아니고 653%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 엔비라텍스를 만드는 그 또 앞단에 있는 연료가 부타디엔이라고 있거든요. 그 재료가 이제 좀 안정화가 좀 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갑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원재료가는 떨어지고 수요는 늘어나고 하면서 이 엔비락텍스를 중점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금호석유의 실적 개선이 1분기부터 더욱 기대가 좀 되는 게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크리컬 관련주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네.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가 많이 올라요. 예, 그거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이에 따른 주가 반응도 곧장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장님께서 목표가는 1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